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웅장해지는 이 모습,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인데요.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기를 타고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니 다시 한번 그가 대통령이 됐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데요. 누구보다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또 누구보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지도자인 걸 알기에 그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첫 해외 순방이지만 너무나도 잘해줄 걸 믿기에 조금도 불안하거나 걱정되지 않는데요. 단지 1박 3일간 강행되는 일정에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우려될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줄 텐데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국민의 충복, 국민을 위한 권한 행사를 마음껏 최선을 다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익을 위해서 말이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마침내 드러누웠는데요. 김건희가 특검 수사를 코앞에 두고 느닷없이 병원으로 빤스런했습니다. 16일 오후 김건희가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검 출범을 앞두고 병원 행위라니 너무도 뻔한 수작입니다.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매일같이 쇼쇼쇼, 김건희 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측 변호인은 입원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는데요. 입원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병 때문이라고만 하면서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는데요. 김건희는 현재 VIP 병동에서 극소수 직원만 접촉하는 상태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언론과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아플 예정이었던 김건희가 드디어 아프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나 그 변호인들이 좀 멍청한 게 들어 누우려면은 너무 빨라요.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준비 기간이 한 20일이나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죠. 소환이 임박할 때 들어누워야지. 지금 들어누워가지고 뭐 몇 개월간 계속 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이거 아산병원도 조금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간 너무 과하게 아니요, 병원이요. 환자가 아프다고 뭐 오면 우선은 검사도 하고 그렇죠. 뭘 해야 되니까. 병원이 너 나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환자의 이 병이 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환자 민감 정보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공개할 수는 없고 뭐 병원은 일단은 받아는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검사해보고 특별한 병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이 작년에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의료 대란 일으켜서 개판을 만들어놨지만 병 없는데 아산병원 그런 대형 종합병원에 계속 들어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병 없으면 바로 퇴원시켜버려요. 김건희는 지난 4월 11일 관저에서 쫓겨난 이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틀어박혀 있었는데요. 그동안 입원을 요할 정도의 건강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3일 대선 투표일에도 윤석열과 함께 멀쩡히 투표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눕는 엽기적인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쯤 되면 수사 회피용 드루누움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국정농단 의혹까지 무려 16개 비리를 다루는 종합 세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심에 있는 김건희가 특검 출범 도전에 병원으로 숨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더구나 김건희는 이미 지난달 중앙지검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했을 때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또다시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는 전략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구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끝까지 진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꼼수를 넘는 문제인데요. 국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작태입니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병원을 방패로 삼는 행태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건데요. 아직도 이런 특권의식에 쩔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습니다. 수사기관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강제 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하는데요. VIP 병동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못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성이 짙은 입원인데요. 검찰과 특검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건희는 피의자입니다.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범죄 비리 혐의자인데요. 김건희는 더 이상 병상 뒤에 숨지 말고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김건희가 드러누웠다고 해서 진실까지 눕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다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 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제 오로지 심판과 단죄만이 김건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도 최상병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모두 최종 윗선이 본인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무기 아니면 사형이 김건희가 받게 될 형량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귀하는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검사는 임용될 때 선서를 합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따라가는 스스로의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겠다. 검사들이 선서대로만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이 이끄는 검찰청이 대한민국 법무부 외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잘못을 제대로 수사해 처벌했더라면 전 정권 측에 들이대는 잣대를 윤석열 정권에 들이댔다면 내란과 탄핵의 시간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권을 만들며 권력이 됐습니다. 검찰권을 휘둘러 독재 정권과 한몸으로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몰락을 당긴 것도 검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고 내란의 동조 혹은 방관했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윤석열의 두 신복이 비밀리에 무엇을 논의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필 얼마 뒤 검찰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이 의혹은 명태균 특검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아 윤석열을 법률적으로 탈옥시켰습니다. 그 결과 내란의 졸개들은 줄줄이 구속 수사를 받는데 윤석열 홀로 반바지 차림으로 상가를 어슬렁거리고 영화를 보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고 맛집 탐방을 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잘 차려입고 투표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수사 무마를 위한 검찰 개입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무려 24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첫 통화는 지난해 10월 10일이었는데요. 심우정이 김주현에게 12분 32초 동안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다음 날에도 비화폰 사용은 계속됐는데요. 이번에는 김주현이 전화를 걸어 11분 36초 동안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엿새 뒤 일이 터졌는데요.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입을 맞춘 직후였는데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김건희 면죄부가 검찰과 대통령실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은 비화폰 타임라인으로 확인됐는데요. 그야말로 빼박인 거죠.
같은 시기 명태균,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은 폭로됐고 창원지검이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심우정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비화폰 통화 기록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심우정이 윤석열을 석방해준 게 확실하다는 의심이 드는 거죠. 윤석열이 김건희 수사의 고비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소 15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양측 모두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다른 쪽에서는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김건희 수사무마와 면죄부 주기를 공모한 셈인데요. 윤석열, 박성재, 심우정, 김주현 모두 한패였던 겁니다. 윤석열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김건희 방패막이 역할을 한 정황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권력 핵심이 수사를 덮고 증거를 지웠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결국 계획된 국정농단이라는 결론인데요. 이 모든 실마리를 파헤칠 키는 이제 민중기 특검이 쥐고 있는 거죠. 특검은 이미 수사방해 의혹까지 포함해 칼날을 겨눴는데요. 16일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수사팀을 본격 구성하며 빠르게 특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을 유린했던 자들에게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인데요. 특검이 반드시 그 원칙을 현실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요구인 거죠. 이제 심우정과 김주현의 24분 통화가 무엇을 감췄는지 파헤쳐야 하는데요. 윤석열과 박성재의 15번의 통화가 무슨 거래였는지 역시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특검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데요. 이것이 무너진 상식을 되돌리고 헌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아픔, 감옥에서도 충분히 아플 수 있습니다. 내란 재판 수사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의 짬짬이, 느슨함이 참으로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법원, 검찰은 국민 정서, 법 감정과 완벽하게 결의된 채 외딴 섬에서 간랍하고 쏘아댄 그들만의 수사와 재판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15부 형사부 지규현 재판장이 1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어코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엄단 단죄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와 약속이나 한 듯이 직권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했습니다. 열흘이나 시간이 있는 기간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응당 추가 기소했어야 마땅합니다. 법원 또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상원 전 육군 정보사령관과 연결된 김 전 장관의 혐의는 충분히 수사되지 못했습니다. 보석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구속 만료가 상당히 남은 시점에서 전격적 석방이 이루어진 것은 법원과 검찰의 짬짬이가 아니면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은 보석의 감사를 표하는 게 일반적인 태도인데 오히려 보석에 불복하여 항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가람자들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반국가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법원과 검찰만 모른단 말입니까? 애당초 내란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 및 실체 규명 의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내비친 적 없는 법원과 검찰의 원죄입니다. 전 국민이 목도한 내란을 두고 이루어지는 더 이상의 느슨하고 태평한 수사 재판은 무의미합니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손을 떼고 특검 수사를 지켜보십시오. 내란 특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12.3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가담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급선무는 윤석열 내란 수괴, 김용현 수괴에 준하는 그러한 종사자들에 대한 다시 재구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참 대한민국의 현재를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장면이 동시에 담겨 있는데요. 네, 그렇죠.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소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김건희 씨 관련 특별검사, 그러니까 그 특검 수사하고 또 지난 정부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좀 긍정적인 분위기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기를 타고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띄네요. 네, 드디어 새 정부의 외교 시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박 3일이면 일정이 상당히 짧은데요. 네, 좀 짧긴 하죠. 그래도 자료를 보면 이 순방이 꽤 오랜 준비를 거쳤고 또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보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걸음이지만 뭔가 국격과 품격을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외교 무대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도 좀 보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특검 수사를 앞두고 갑자기 서울 아산병원 VIP 병동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이 시점이 참 뭐랄까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점을 이 자료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혹시 특검 소환 조사를 좀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죠. 김 씨 측 변호인이 입원 사실은 확연해 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지병 때문이다, 이렇게만 밝혔다고 해요. 구체적인 병명은 공개 안 하고요. 네. 특히 지난달에 검찰이 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소환했을 때도 그때도 건강 문제를 들어서 나오지 않았던 전례가 있잖아요. 자료가 그 점을 딱 짚고 있습니다. 하긴 그 전례가 있으니 더 의심을 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특검에서 다룰 의혹들도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종합비리 세트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종합 세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자료에서는 이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 VIP 병동이라도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법 앞의 평등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법 앞의 평등, 중요한 원칙이죠. 네, 그럼요. 근데 게다가 김건희 씨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랑 대통령실이 움직였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새로 나왔다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게 작년 10월인데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 그러니까 도청이 어렵다는 그 보안 휴대전화로 한 24분간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비화폰으로요? 24분이나? 네,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직후에 검찰이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결정했다는 점, 이 점을 자료가 연결짓고 있는 거죠. 시점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 비화폰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용을 숨기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도 비슷한 통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나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김 씨 수사의 어떤 중요한 시기마다 윤 전 대통령이랑 박 전 장관이 최소 15차례 통화를 했고 이때도 양측 다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해요. 최소 15차례요? 그것도 비화폰으로? 와. 네, 그래서 자료는 이거 대통령부터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아주 조직적으로 수사를 무마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란 혐의 수사 관련해서도 법원하고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네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보석으로 풀려난 점을 문제 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구속 만료까지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검찰이 추가 기소 내신에 이례적으로 직권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또 이걸 받아들였다는 점. 검찰이 직권부석을요? 보통 피고인 측에서 신청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료는 이게 법원이랑 검찰이 서로 뭐 짬짬이 서로 짜고 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짬짬이. 심지어 피고인 측 변호인이 보석 결정에 항고하는 진짜 보기 드문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아니, 피고인 측에서 보석에 항고를 했다고요?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자료들은 법원하고 검찰은 이제 손을 떼고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내란 의혹의 실체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은 이제 온전히 특검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핵심 인물들은 다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구속까지 요구하는군요. 복잡한 의혹들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준비되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뭐랄까 첨예한 의혹들이 막 터져나오는 가운데 과연 이 특검이라는 제도가 진실을 밝히고 또 책임을 묻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라는 원칙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복잡한 실타래가 과연 어떻게 풀려나갈지 저희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